아이고, 이 아줌매가 미쳤나? 회장님 앞이다. 주둥이 꽉 다물어라. 아, 내 팔. 사람을 뭐 이래 함부로 내 동댕이 치는겨? 내가 남의 돈 떼먹었나? 아들내미 등록금 쪼매 빌린 거 가지고 깡패 새끼들처럼 와 이라노? 어디서 목청을 높이노? 이 아줌매 완전 미친 개 아닙니까? 네가 내 옷 찢었지? 애 키우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자 며칠 밀렸다고 사람을 개끌듯이 끌고 오노? 시끄럽다. 회장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자의 무릎 앞에 선 흑색 구두. 바닥을 노려보던 미자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이마에 깊은 흉터가 있는 사내. 하지만 사내의 시선이 꽂힌 곳은 미자의 손목에 남은 끔찍한 흉터였습니다. 김미자. 홍기태. 벌써 2만 명의 이상한 가족 구독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동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미자의 발걸음을 따라가 볼까요? 4월 말의 늦봄, 오후 2시의 눈부신 햇살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검은색 대리석 바닥 위로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창밖으로는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은 해운대 앞바다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감도는 회장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먼지 한 톨 내려앉지 않은 투명한 유리 테이블 너머 결제 서류들이 모서리 하나 어긋나지 않고 반듯하게 쌓여있는 거대한 검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견고한 책상의 주인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일정한 박자로 툭툭 두드리고 있었죠. 그의 등 뒤 벽면에는 철제 장식이 육중하게 달린 대형 금고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 전체를 감시하는 듯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죠. 갑자기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복도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회장실 안으로 왈칵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 떨어지겠네. 이거 안 놓나? 이 무식한 놈아. 시끄럽다. 회장님 앞이다. 주둥이 꽉 다물어라. 동팔이 거친 소나기가 낡고 구겨진 카키색 야상 점퍼의 뒷덜미를 억세게 낚아채어 대리석 바닥으로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습니다. 회장님, 요 아줌매가 이자 밀리고 배째락하던 그 악질입니다. 겉보기엔 폐지 죽게 생겼는데 꽉 물어뜯는 기 성깔은 미친 개가 따로 없네 얘. 바닥에 거칠게 무릎이 꿇린 미자의 옆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칙칙한 회색 걸레와 이리저리 찌그러진 플라스틱 양동이가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밑창이 달아빠진 회색 운동화를 신은 발끝이 바닷가 긁히며 끽 하는 불쾌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 억지로 주저앉혀지면서도 반사적으로 주변을 훑어보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던 끝이 뾰족한 은색 만년필을 슬그머니 자신의 손이 닿는 거리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니, 사람을 뭐 이래 함부로 질질 끌고 오는겨? 미자의 높고 앙칼진 목소리가 넓은 회장실 안을 쨍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뭐 생판 남의 돈 떼먹었나? 내 전재산 털어넣은 해운대 아파트가 경매로 훌러덩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금 싹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우리 아들내미 대학 등록금 쪼매 빌려 쓴 거 가지고 깡패 새끼들처럼 1억이요. 그녀는 20년 세월 동안 홀로 자식을 키워내며 겪어온 억척스러운 풍파를 증명하듯 손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통넓은 검은 면바지의 무릎을 탁탁 털며 기가 죽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요새 대파 한 당 값이 얼만지 아는겨? 애 키우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자 며칠 밀렸다고 사람을 개끌듯이 끌고 와. 아따, 이 아줌매가 미쳤나? 어디서 목청을 높이노? 네가 내 옷 찢었지? 이거 동대문에서 10년 전에 산 건데 이제 단종돼서 구하지도 못하는 기다. 당장 물어내라. 미자는 동팔이 팔뚝을 꼬집을 듯이 덤벼들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말끝 억양에는 애써 두려움을 감추려는 듯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정한 박자로 책상 모서리를 두드리던 뭉툭한 엄지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시끄럽다. 낮고 굵직하게 울려 퍼지는 끝이 짧게 툭 잘려나간 무뚝뚝한 소리였습니다. 회장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동팔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미자 역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함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구김 하나 없는 짙은 회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가 천천히 등받이 의자를 돌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뚜벅 뚜벅.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빛을 받아 반짝이는 흑색 가죽 구두가 미자의 무릎 앞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제야 바닥을 노려보던 미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사내의 흉터진 얼굴에 닿은 순간 미자는 눈동자가 찢어질 듯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기태였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친 찰나 기태의 왼쪽 이마부터 눈썹까지 길게 패인 흉터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자리 잡은 날카로운 눈매가 바닥에 주저앉은 미자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미자의 억척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소매 끝단 사이로 살짝 드러난 그녀의 오른쪽 손목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알아챈 미자는 짐승에게 물린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반대쪽 손으로 켈로이드 흉터가 징그럽게 얽혀있는 오른쪽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얕은 숨결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태의 굵은 목울대가 크게 한번 출렁이더니 그는 당황한 듯 목덜미를 거칠게 쓸어내렸습니다. 니 김미자 맞나? 홍기태! 미자의 핏기 가신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게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단숨에 눈치채고 말았죠. 기태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회색 걸레와 양동이 그리고 미자의 구겨진 야상 점퍼를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꼴이 이기 뭐고? 니 알 거 없다 이가. 사람 잘못 봤으예. 미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숨기려 바닥을 짚고 황급히 일어나려 했으나 덜덜 떨리는 다리에는 좀처럼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나 아파트 명도 소송 중인 사람이다. 나 알아.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태의 시선을 피하려 애쓰며 회장실 벽면에 육중하게 박혀있는 대형 금고 쪽으로 눈동자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저것만 털면 그 짧은 시선의 엇갈림과 본능적인 탐색을 어두운 골목길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기태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기태는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동파라. 예, 회장님. 이 가시나 빚이 얼마고? 원금 3천에 이자 붙어서 지금 딱 5천만 원입니다. 아주 악질 중에 상악질이라서 예. 제가 직접 손 좀 보려고 끌고 왔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목덜미를 한 번 더 쓸어내리더니 뒷짐을 진 채 뚜벅뚜벅 미자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미자는 어깨를 움츠리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5천. 오늘부터 이 방 전속 청소부로 빚 다 갚을 때까지 매일 출근해라. 뭐라고? 내가 미쳤나? 네 밑에서 걸레질을 하구로. 그럼 당장 내놓든가. 5천. 기태는 냉혹하리 마치 무표정한 얼굴로 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거 못 갚으면 네 귀한 아들내미 대학 등록금이 아니라 장례비 치러야 할 기다. 무심하게 내뱉는 그의 말 속에는 차가운 서리발이 돋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턱관절을 질끈 깨물며 기태를 찢어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접혀있는 20살 아들 준호의 등록금 고지서를 떠올리며 그녀는 손목의 힘을 서서히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책상 뒤의 거대한 금고를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미자의 입술 끝이 보일 듯 말 듯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어느덧 해운대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바다 위로 흩어지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회장실 안. 유일하게 새어 들어오는 푸른 달빛에 의지한 채 그림자 하나가 뱀처럼 일렁였습니다. 미자였습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발끝을 세워 대리석 바닥을 딛고 벽면의 대형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구겨진 야상 점퍼 주머니 속에는 낮부터 몰래 품고 있던 차가운 청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꺼내 차가운 철제 금고문에 밀착시킨 그녀는 귀를 바짝 가져다 대고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틱, 틱. 미세한 기계음이 고요한 방안을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 전설적인 금고털이범이었던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그 지독한 감각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의 굵어진 손가락 끝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딸깍. 첫 번째 핀이 맞물려 들어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미자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가려던 찰나였습니다. 탁!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과 함께 시뻘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미자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금고 다이얼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푹신한 가죽 소파 위. 지포 라이터의 작은 불꽃이 기태의 흉터진 얼굴을 기괴하고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 엄지가 소파 팔걸이를 일정한 박자로 툭툭 두드리고 있었죠. 찾는 게.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태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차갑게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라이터 뚜껑을 딱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내 목줄이가. 아니면 20년 전 네가 들고 튄 내 돈이가. 미자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눈빛은 20년 전 부두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처럼 처절하고 날카롭게 허공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유리창 너머로 해운대 앞바다의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검은 대리석 바닥은 미자가 아침 내내 무릎을 꿇고 닦아낸 탓에 거울처럼 반짝거렸죠. 미자는 탕비실 구석에서 빛바랜 노란색 종이컵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굵고 거칠어진 손가락이 능숙하게 믹스커피 2봉지의 끝을 뜯어 종이컵 안으로 탈탈 털어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종이컵의 3분의 1 지점까지만 정확히 붓고는 다 쓴 커피봉지 스틱으로 커피를 젓는 그녀의 손놀림에는 오랜 세월 식당과 일용직을 전전하며 몸에 밴 지독한 생활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달콤하고 텁텁한 믹스커피 냄새가 차가운 회장실의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습니다. 미자는 양손에 종이컵을 쥐고 뚜벅뚜벅 걸어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기태의 검은 책상 위로 컵 하나를 소리나게 탁 내려놓았습니다. 무라! 기태는 서류에 고정했던 시선을 천천히 들어올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싸구려 종이컵과 미자의 구겨진 카키색 야상 점퍼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손 엄지가 일정한 박자로 책상 모서리를 툭툭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구정물 같은 거 마시는 거 봤나? 기태의 끝이 짧게 잘린 무뚝뚝한 음성이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미자는 콧방귀를 끼며 자신의 종이컵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옛날에 지하실에서 금고 딸 때는 팥빵 하나에 믹스커피 한 잔이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허겁지겁 처먹던 놈이. 그 순간 책상을 두드리던 기태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기태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넥타이가 없는 텅 빈 목덜미를 거칠게 쓸어내렸습니다. 입 조심해라. 여기는 네가 쓰레기 주워 먹던 옛날 그 지하실 아니다. 누가 할 소리? 내 버리고 혼자 돈 들고 튀어놓고 이제 와서 회장님 소리 들으니까 옛날 기억은 다 파묻어 버렸는가 배. 미자는 종이컵을 쥔 손에 왈칵 힘을 주어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녀의 말끝 억양에 강하게 힘이 들어갔고 구겨진 바짓단을 쥔 반대쪽 손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죠. 기태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등받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책상 위로 상체를 숙였습니다. 내가 버리고 튀어? 네가 내 버리고 돈가방 챙기가 밀항선 탄 거 아이가?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고 네가 먼저 내 버리고 돈 들고 튀어놓고 어디서 적반하장이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텅 빈 회의실 안에서 시끄럽게 부딪혔습니다. 미자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책상 위에 놓인 은색 만년필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이 닿는 거리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미자가 책상 위로 팔을 뻗는 순간 카키색 야상 점퍼의 소매가 스르르 거쳐 올라갔습니다. 오른쪽 손목을 칭칭 감고 있는 흉측하고 두꺼운 켈로이드 흉터가 대낮의 밝은 햇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기태의 시선이 그 흉터에 꽂히는 순간 20년 전의 그 처절했던 빗소리가 그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비릿한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부산항 제7부도의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 컨테이너 사이를 미친 듯이 달리던 기태의 귀에 날카로운 금속 파열음이 들렸었죠. 누군가의 밀고로 항구에 미리 깔려있던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미자가 품고 있던 돈가방을 지키려다 그녀의 얇은 오른쪽 손목이 깊게 패이며 검붉은 피가 빗물과 함께 솟구쳐 올랐습니다. 기태는 눈이 뒤집혀 칼을 든 조직원의 목덜미를 짐승처럼 물어뜯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미자의 손에 억지로 돈가방을 쥐어주며 백고동 소리가 울리는 밀항선 쪽으로 그녀의 등짝을 거칠게 밀어냈었죠. 미자야, 네 먼저 배 타라! 뛰라! 곧 갈 끼니까 무조건 배 타라! 그렇게 미자를 밀어내고 홀로 수십 명의 쇠파이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밤. 무릎이 꺾이고 시야가 붉게 물들어가는 와중에도 기태는 멀어지는 밀항선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의 멱살을 틀어진 조직의 2인자 박이사의 비열한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었죠. 기태야, 네 지대로 호구 잡혔다. 저 가스나가 네 미끼로 던져주고 지 혼자 돈 다 챙겨서 튕기다. 기태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단단하게 맞물렸습니다. 과거의 환영에서 빠져나온 그의 눈빛에는 애증과 분노가 기괴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내 버리고 돈 챙기가 갔으면 상처 치료라도 제때 받지 그랬노. 기태의 새소리 섞인 차가운 음성이 정적을 깼습니다. 손모가지가 이게 뭐고? 보기 흉측구로. 기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자는 뱀에 물린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목을 획 거둬들였습니다. 그녀는 반대쪽 손으로 흉터를 꽉 움켜쥐며 도끼 어린 눈으로 기태를 쏘아보았습니다. 누구 덕분에 평생 잊지 말라고 새긴 훈장이다. 니는 그때 내 팔아넘긴 돈으로 일회 회장님 소리 듣고 사니까
행복하나? 니를 팔아넘겨? 니 그날 배 안 탔나? 내가 배를 왜 타노? 니가 창고에서 기다리라 해놓고. 박 이사 그놈들 풀어서 내 가방 뺏고 내를 죽일라 했다 아이가. 미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가에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 하나에 기태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박 이사? 그래, 네가 칠부도 창고로 오락해서 죽어라 뛰어갔는데 박 이사 그놈이 수아들 끌고 와서 가방 뺏고 내 손목 이래 만들어놨다 아이가. 네가 다 꾸민 짓인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기태의 커다란 체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칠부도 창고로 가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밀항선을 타고 가라고 등을 떠밀었을 뿐이었죠. 기태의 머릿속에서 20년 동안 어긋나 있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를 창고로 유인한 것도, 자신을 조직원들이 깔린 부두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것도 모두 단 한 사람의 짓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밑에서 굽신거리며 호시탐탐 조직을 집어삼키려 기회를 엿보고 있는 넘버 2 박 이사. 두 사람은 20년 동안 서로를 배신자라 저주하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농락당한 채 서로를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기태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책상 너머에 서 있는 미자의 야상 점퍼 소매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자야, 그게 무슨 소리고? 네 배 탄 거 아니었나? 기태의 굳게 닫혀있던 믿음이 허물어지고 무뚝뚝한 눈빛 사이로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미련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자 역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흉터를 감싸진 손을 서서히 내리며 멍한 눈으로 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20년의 오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찰나였습니다. 징징. 야상 점퍼 주머니 속에서 짧고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노려보았습니다. 미자의 시선이 휴대전화 액정으로 향했습니다. 문자로 전송된 짧은 영상 하나가 화면 위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좁고 차가운 철판 바닥 위, 성에가 낀 냉동 탑차 구석에 목이 늘어난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20살 청년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앞머리가 땀과 피에 범벅이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그 얼굴은 다름 아닌 미자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미자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스르륵 빠져나갈 뻔한 순간 영상 너머로 익숙하고 비릿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자야, 오랜만이다. 기태의 안면 근육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등 뒤에 있는 금고 예전 실력 살려서 싹 다 긁어 와라. 특히 그 안에 있는 검은색 장부, 그거 안 가져오면. 영상 속에서 구두 발끝이 준호의 턱을 무자비하게 걷어차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준호의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네 아들 놈은 오늘 영도 앞바다에 빠진다. 영상은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함께 뚝 끊어졌습니다. 미자의 호흡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기태를 향해 천천히 올라갔고 두 사람의 얽혀버린 시선 위로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기태가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살기를 띄었습니다. 이 박사, 이놈이! 그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책상을 짚고 일어서려는 찰나였습니다. 미자의 눈동자가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핏발선 기태의 얼굴과 등 뒤의 육중함 금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은색 만년필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우리 준호, 내 새끼 살려야 한다 아이가.
순간 미자의 굵어진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청동 조각상이 미자의 손에 들려 허공으로 치솟았습니다. 미자야, 잠깐, 퍽! 기태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늦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기태의 커다란 체구가 책상 위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각상을 쥔 미자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태의 왼쪽 이마에 남은 오래된 흉터 옆으로 새빨간 피가 맺히더니 검은 대리석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기태야. 내 새끼 살려야 한다 아이가. 미자는 쓰러진 기태를 넘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책상 뒤의 대형 금고로 향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야상 점퍼 주머니에서 차가운 청진기를 꺼내 금고 다이얼에 밀착시켰습니다. 과거의 어떤 감각보다도 처절하고 필사적인 손놀림이었습니다. 미자가 손을 들어 올리자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 안에는 돈다발보다 더 검고 무서운 기운을 내뿜는 가죽 양장본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장부를 거칠게 낚아채어 점퍼 안주머니에 쑤셔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내달리는 그녀의 미창 다른 회색 운동화가 바닥과 긁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강마담, 내다. 지금 당장 영도 쪽에 냉동트럭 하나 알아봐라. 준호가 잡혀갔다. 미자는 달리면서 다급하게 휴대전화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마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자니 미쳤나? 거기가 어딘 줄 알고 혼자 가노? 박이사 그놈이 니를 살려둘 것 같나? 시끄럽다. 내 죽어도 준호는 살려야 한다. 미자는 전화를 거칠게 끊고는 박이사가 말한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영도 바닷가 끝자락, 소금기에 찌든 낡고 거대한 슬레이트 폐창고가 그녀를 집어삼킬 듯 서 있었습니다. 끼익!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선 미자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배가 나온 체형의 화려한 실크 셔츠를 입은 박이사가 얇은 금태 안경을 번뜩이며 서 있었고 그 뒤로 수십 명의 조폭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짐승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시동이 꺼진 냉동 탑차 안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미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험악한 덩치들이 순식간에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따 우리 미자 여사님, 20년 만에 실력 발휘 좀 하셨는가 배. 박이사가 안경테의 중앙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장부 여기 있다. 내 새끼 당장 풀어둬. 미자는 핏발선 눈으로 장부를 꺼내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박이사는 코웃음을 치며 손짓했습니다. 조폭 한 명이 다가와 미자의 손에서 거칠게 장부를 낚아채 박이사에게 건넸습니다. 장부를 대충 훑어본 박이사의 입꼬리가 기분 나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다. 이제 저가시나 영도 앞바다에 던집비라. 아들놈이랑 같이 들어가면 덜 외롭겠지. 박이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십 명의 조폭이 일제히 무기를 치켜들고 미자를 향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약속이 틀리잖아. 미자는 주변에 굴러다니던 녹슨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사기꾼 시절의 깡닭으로 악을 썼지만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조폭 한 명이 휘두른 강목에 어깨를 정통으로 맞은 미자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확 퍼졌습니다. 그녀가 눈을 질끈 감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굉음과 함께 폐창고의 거대한 슬레이트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습니다. 미세한 흙먼지가 매캐하게 피어오르는 사이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짐승처럼 엔진음을 울리며 창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세단이 조폭들의 진영을 헤집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바닥에 날카로운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왼쪽 이마에 피가 말라붙은 기태가 무김없는 맞춤 정장을 입은 채 차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험악한 표정의 동팔이 쇠파이프를 쥐고 바짝 따라붙고 있었죠. 기태의 살기가 번뜩이는 눈빛이 박 이사를 향해 정확히 꽂혔습니다. 내 구역에서 허락도 없이 누구 피를 볼라 하노? 기태의 낮고 굵직한 분노가 폐창고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기태의 목소리가 창고 안의 공기를 찢고 메아리 치는 순간 조폭들의 기세가 흠칫 꺾였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는 헛기침을 3번 연달아 하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안경테를 밀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 오셨는가? 대갈통에 피도 안 마른 기어이 무덤을 파러 오셨네. 박 이사, 니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 기태는 흑색 가죽 구두로 바닥에 떨어진 강목 하나를 툭 차올려 오른손으로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엄지가 강목의 거친 표면을 일정한 박자로 툭툭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파라, 쓰레기들 싹 다 치워라. 예, 회장님. 저놈들 오늘 다 죽었습니다. 동팔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순식간에 폐창고는 피 튀기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깡!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살이 터지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태의 압도적인 싸움 실력은 20년 전 부두에서의 그날 밤처럼 여전히 짐승 같고 무자비했습니다. 구김없는 짙은 회색 정장이 흙먼지와 조폭들이 피로 얼룩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태는 앞을 가로막는 놈들의 무릎과 턱을 정확히 부러뜨리며 박 이사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미자 역시 바닥을 뒹굴며 조폭들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돌멩이와 녹슨 쇠조각을 집어던지며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그녀의 구겨진 카키색 야상 점퍼는 이미 흙투성이가 되었고 찢어진 소매 사이로 켈로이드 흉터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자야 엎드려라! 기태가 강목으로 조폭 한 명의 머리를 후려치며 미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자가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순간 기태가 등 뒤로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맨몸으로 막아내고는 반격으로 놈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20년 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말없이 서로의 사각지대를 방어하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태와 동팔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조폭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뒷걸음질 치던 박 이사의 눈빛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는 화려한 셔츠 안쪽으로 손을 뻗더니 검고 묵직한 쇳덩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다 비키라! 움직이면 쏜다! 박 이사의 고함과 함께 창고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동팔의 쇠파이프가 허공에서 멈췄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폭들이 황급히 기어 도망쳤습니다. 박 이사의 총구가 향한 곳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기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총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냉동 탑차 쪽을 필사적으로 기어가고 있는 미자의 등짝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홍기태, 네가 그래 아끼는 거 아이가? 20년 전에도 네 이거 살리려다 그 꼴 났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박 이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기태의 동공이 무섭게 수축했습니다. 기태의 시야가 흔들리며 20년 전 부두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미자의 등을 밀어냈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겹쳐졌습니다. 미자야, 무조건 배 타라. 닌 내가 지킨다. 과거의 환영과 현재의 미자가 겹쳐지는 순간 기태의 몸이 본능적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박 이사가 미자를 향해 조준했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기태의 몸이 꼬꾸라졌습니다. 고막을 찢는 총성과 함께 미자의 비명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미자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대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몸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미자의 시야에
자신의 위로 쓰러진 짙은 회색 정장의 넓은 등이 들어왔습니다. 기태야! 미자의 떨리는 손이 기태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왼쪽 가슴 부근에서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왈칵 쏟아져 나와 미자의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동팔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갔지만 박 이사가 총구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대갈통 날려빌라! 미자는 피투성이가 된 기태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기태의 가슴에서 솟구치는 피를 막으려 애썼지만 검붉은 피는 멈추지 않고 야상 점퍼를 적셔갔습니다. 홍기태, 눈 떠라! 와이라노! 미자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태의 호흡이 얕아지며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미자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의 거친 오른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흉터진 미자의 오른쪽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미자야. 기태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입술 끝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네 지켰다. 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기태의 고개가 속절없이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울컥울컥 쏟아져 나온 검붉은 피가 거친 시멘트 바닥을 적시며 불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기태의 셔츠가 붉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미자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기태야! 홍기태! 눈 좀 떠봐라! 미자는 자신의 손이 기태의 피로 흠뻑 젖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의 창백해진 얼굴을 감싸쥐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초점을 잃어가는 기태의 눈동자와 멀리 냉동 탑차 안에 묶여있는 준호 사이를 처절하게 오갔습니다. 회장님! 동팔이 강목을 씹어던지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는 당황한 기색 없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총구를 미자의 머리통으로 향했습니다. 동팔아, 움직이지 마라. 네 회장님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이 가지나도 당장 따라 보낼라니까. 박 이사의 손가락이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엥! 패창고 밖에서 귀청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마담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깥에 대기하며 틀어놓은 확성기 소리였죠. 경찰이다! 튀어라! 박 이사의 수하들이 혼비백산하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이사 역시 안경을 거칠게 밀어 올리며 당황한 눈빛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퇴! 더럽게 재수없는 가시나. 그가 총을 거두고 도망치려 몸을 돌린 찰나였습니다. 어디 가노?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한 처절하고 짐승 같은 목소리가 박 이사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기태의 셔츠를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꽉 틀어진 채 박 이사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기태! 눈 떠라! 네가 여기서 죽어삐면 네 새끼는 우리 준호는 애비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죽는다 아이가! 평생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실이 폐창고의 차가운 공기를 찢고 터져나왔습니다. 미자의 절규는 피를 토해내듯 처절했습니다. 네가 버렸다고 오해해서 내 평생 네 원망하면서도 네 핏줄이라서 억척같이 키운 내 새끼다. 우리 준호 살려놓고 죽으란 말이다 이 나쁜 놈아. 순간 멎어가던 기태의 가슴팍이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허공을 맴돌던 기태의 의식이 벼락을 맞은 듯 순식간에 현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 새끼! 초점 없는 기태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자의 피투성이 얼굴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미자야, 그게 무슨 소리고?
기태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피에 젖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대답 대신 기태의 멱살을 잡은 손에 더욱 꽉 힘을 주어 오열했습니다. 그때 멀리 도망치려다 말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박 이사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 죽어가는 마당에 핏줄 찾아서 눈물 겹네 눈물겨워. 근데 웃자노. 저 안에서 꽁꽁 얼어 죽어가는 놈이 네 새끼면 더 잘됐네. 오늘 니네 가족 아주 한날 한시에 제사상 잘 차려줬구만. 박 이사가 다시 총을 치켜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기태의 눈동자에 핏발이 서며 맹수 같은 광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냉동 탑차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는 준호에게 꽂혔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지켜내지 못했던 미자의 뱃속에 자신의 핏줄이 자라나고 있었다니. 그리고 지금 그 피부치가 또다시 자신 때문에 저 차가운 철판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라고. 기태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피투성이가 된 소나기에 뼈가 부서질 듯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총알이 박힌 가슴의 고통조차 잊은 듯 기태는 흡사 악귀 같은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태가 비틀거리며 완전히 몸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무섭게 짓눌렸습니다. 총알이 박힌 가슴에서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고통을 초월한 맹수의 그것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부성애와 분노로 완전히 각성해버린 기태의 기세에 도망치려던 박 이사의 수하들마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회장님! 동팔조차 기태의 소름 끼치는 모습에 말을 더듬으며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태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냉동 탑차 문이 뜯겨 나갔습니다. 이 괴물 같은! 박 이사가 당황하며 총구를 다시 기태에게 향했지만 기태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기태는 손에 쥔 쇠파이프를 박 이사의 손목을 향해 전력으로 집어던졌습니다. 퍽!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박 이사의 손에서 총이 튕겨 나갔습니다. 악! 박 이사가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태는 피를 뚝뚝 흘리며 짐승처럼 달려들어 박 이사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박 이사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다 죽여빈다 했지. 기태의 주먹이 꽂힐 때마다 박 이사의 비명이 폐창고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열쇠! 냉동 탑차 열쇠 어딨노? 기태가 박 이사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져 차키를 빼앗고는 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가슴의 상처를 움켜쥔 채 비틀비틀 냉동 탑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야! 미자가 기태를 부축하려 다가왔지만 기태는 그녀를 가볍게 밀어내고 직접 냉동 탑차의 잠금 장치에 열쇠를 꽂아 넣었습니다. 철컥! 무거운 철문이 열리자 살을 에이는 듯한 냉기가 하얀 김을 뿜어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빛 한 줌 없는 차가운 철판 바닥 위, 준호가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밧줄에 묵힌 채 퍼렇게 질린 입술, 그리고 이마에 말라붙은 핏자국. 준호야! 미자가 비명을 지르며 냉동 탑차 안으로 뛰어올라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야, 눈 좀 떠봐라. 엄마 왔어. 엄마가 미안해. 미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멍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핏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 그는 피를 쏟아내는 가슴을 부여잡고 힘들게 냉동 탑차 안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기태는 미자를 밀어내고 얼음장 같은 준호의 몸을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품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아! 처음으로 불러보는 단어였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뜨거운 체온을 나눠주려는 듯 준호의 뺨에 얼굴을 비비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준호의 얼어붙은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눈 좀 떠봐라. 그 순간 기태의 체온이 닿은 탓인지 준호의 굳게 닫혀있던 속눈썹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호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흐릿한 시야로 기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낯선 아저씨가 자신을 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의 갈라진 목소리가 힘겹게 새어나왔습니다. 이 아저씨는 누구? 기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아빠다라고 말하려는 순간 기태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그의 거대한 몸이 그대로 준호의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다출혈로 한계에 달한 기태의 의식이 마침내 끊어진 것이었죠. 홍기태! 회장님! 미자와 동팔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폐창고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흩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듯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병실의 정적을 느릿하게 갈랐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병원, 최고층에 위치한 VIP 병실 안으로 늦은 오후의 붉은 햇살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피비린내가 섞인 공기 속에서 기태의 감겨있던 무거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기태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가슴 위로 조심스럽게 올려진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그의 침대 옆 보조의자에는 미자가 엎드린 채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일정한 간격으로 오르내릴 때마다 침대 시트를 꽉 쥐고 있는 손목의 흉터가 유독 도드라져 보였죠. 기태의 시선이 미자의 정수리에서 떨어져 병실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 놓인 가죽 소파 위에는 목이 늘어난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준호가 긴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양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전화 액정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휴대전화 너머 기태의 침대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기태가 마른 입을 축이며 짧은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그 미세한 소리에 소파에 기대어 있던 준호가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더니 한쪽 이어폰을 빼고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기태의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매와 준호의 각진 턱선 위로 드러난 반항기 어린 눈빛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은 병실 안에서 기태의 오른손이 올려졌습니다. 준호 역시 무의식적으로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눈 떴네 얘. 준호의 목소리가 끝을 흐리며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기태는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고. 기태의 낮고 굵은 음성이 갈라진 채 새어나왔습니다. 준호는 병실 바닥의 타일 무늬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뭐 뼈대 굵고 어깨 넓은 거 보이. 아저씨 핏줄 맞는갑네 얘. 무뚝뚝하게 툭 던지는 준호의 말투에 기태의 입꼬리가 보일 듯 말 듯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건방진 놈. 아저씨가 내 진짜 아빠 맞으면 내 여태 못 받은 세뱃돈부터 이자 쳐서 주이소. 대학 등록금도 밀려있고 폰 할부도 2달치나 밀렸습니다. 준호가 입술을 삐죽이며 받아치자 기태의 흉터진 이마에 옅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의 가슴이 통증을 참으려 윽 하는 신음을 삼키며 어깨를 덜썩이는 찰나였습니다.
아이고, 동파리 오빠야, 거 살살 좀 밀어라. 문짝 다 부서지겠네. 마담 누님, 쫓게 비켜보이소. 내가 회장님 드릴라고 잉어즙을 짝으로 들여왔다 아닙니까?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동팔과 강마담이 시끄럽게 티격태격하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팔의 손에는 커다란 보약 상자가 들려 있었고 짙은 눈화장을 한 강마담은 동팔의 등짝을 찰싹찰싹 때리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에 침대에 엎드려 있던 미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먹고? 누가 쳐들어왔나? 잠에서 깬 미자는 반사적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눈을 뜬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기태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자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습관적으로 주변의 물건을 찾으려 허공을 더듬었지만 기태가 창백해진 손을 뻗어 미자의 손목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따뜻한 온기에 미자의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스르르 풀려내렸습니다. 홍기태, 니 일어났나? 미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기태는 대답 대신 엄지손가락으로 미자의 손목에 자리 잡은 흉터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동팔이 그 광경을 보고는 보약 상자를 바닥에 쿵 내려놓으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회장님, 너는 회장님 돌아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 마담 누님이랑 세 살림 차려볼락 했는데 10년 감수했심더. 미쳤나? 누가 니랑 살림을 차리노? 강마담이 얼굴을 붉히며 동팔의 허리춤을 꼬집었고 준호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두 귀에 이어폰을 꽉 꽂아 넣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태의 시선이 동팔과 강마담 그리고 등을 돌린 준호를 지나 다시 미자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시끄럽다. 짧게 툭 내뱉은 기태의 핀잔 속에 처음으로 편안하고 온기 어린 공기가 병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며칠 뒤 대학병원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저 멀리 해운대 앞바다의 수면 위로 눈부신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난간 앞 미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기태가 소리 없이 다가와 미자의 등 뒤로 넓은 어깨를 밀착했습니다. 그의 두 팔이 미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자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순간 기태가 품 안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미자의 눈앞에 그 종이를 툭툭 흔들어 보였습니다. 차용증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자, 니 아직 내 돈 5천만 원 안 갚았다. 기태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미자의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사쿠로 다 죽어가는 마당에도 그 소리가. 야, 홍기태, 계산 똑바로 해라. 내 빚 5천이랑 네 핏줄 홀로 키운 20년치 양육비랑 어느 쪽이 더 크겠노? 미자가 고개를 살짝 돌려 기태를 흘겨보았습니다. 기태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차용증의 모서리를 일정한 박자로 한번 두드렸습니다. 이내 굳어있던 그의 입가에 픽 하고 실없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계산이 한참 안 맞네.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내 전 재산이랑 남은 목숨 다 바쳐서 이자까지 톡톡히 쳐줄 테니까 평생 내 마누라 하면서 내가 다 갚는지 안 갚는지 네가 똑똑히 지켜봐라. 기태의 시선은 옥상 너머의 바다를 향해 있었지만 미자를 감싸안은 팔에는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자가 몸을 돌려 기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시원하게 호선을 그렸습니다. 미자의 손이 허공으로 올라가 기태의 환자복 멱살을 장난스럽게 꽉 틀어쥐었습니다. 그녀가 멱살을 쥔 손에 힘을 주어 기태를 자신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잔잔한 해운대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조용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에 극적인 상상력을 더해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